제알미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미 팀장 이경건입니다. 네, 이렇게 급박하게 오늘 영상을 찍어서 오늘 또 업로드하는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그 요소수 사건이 터졌을 때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좀 발음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정말 안 좋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된 이유는 사실 뭐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이라는 게 저번 달 말쯤 11월 24일인가 6일부로 떴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까 하다가 좀 반응을 보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반응을 보고 저희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게 개정 고시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 앞뒤가 또 잘라져 있고 고치는 항목 아니면 신설된 항목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일단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대략적으로 그 화물차를 모시는 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노란색 번호판 이거는 이제 증차가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04년부터 그 신규 증차가 사실상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제한적으로 뭐 번호판을 발급하는 몇몇의 차량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배자를 쓰는 이제 택배 번호판이라든가 아니면은 폐기물을 운송하는 어떤 뭐 압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증차를 허용해 준 범위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운수사업 공급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딱 나오면서 일반 법인 업체에서 운송하는 뭐 차량들이나 뭐 아니면은 일반적인 차량들 아바타자 다는 차량들도 증차를 약간은 허용을 해주겠다. 다만 이제 조건부로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개정 고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누구나 다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이제 여기에 제가 좀 설명을 덧붙여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데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04년부터 신규 증차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차량 운영이 어렵고, 차량의 실소유자인 차주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가 경영 위스탁 계약을 맺고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 구조를 지입제에서 직영제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 조건으로 운영 시 공급 기준의 예외로 증차를 허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조건부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하지 않고 직영 조건으로 운영 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전기차에 아바타자 번호판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번호판을 내준 조건 자체가 일단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 있고 본인만,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이제 허가를 내주겠다, 증차본을 좀 주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화물차를 준비를 할 때 어느 운수사나 아니면 운송사나 아니면 뭐 화주의 직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는데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밖에서 노란색 번호판을 따로 구하지 않고 증차분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공짜로 번호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조건 자체가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고 남들한테 주는 것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증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시행 일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인데 번호판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개별 번호판을 건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수 회사에서 우리는 증차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얘가 양도 양수가 안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번호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제한 없이 늘릴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 운수사에 들어가서
들어와서 일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이제 개별 번호판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일이랑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운수사가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 운수사의 번호판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볼 수도 그러면은 있겠다. 이제 특정 운수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외부의 짐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뭐 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타격을 입진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신청하면은 바로 나올까요? 아니면 또 배넘버처럼 네. 또 대기를 해야 되고 기간이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나올 것 같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제 이 요건을 지금 충족시키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네.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이제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조건인데 제3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읽어보면은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좀 복잡할 텐데 법 제3조 3항의 뜻이 이게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3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은 3조의 딱 그 내용만 추려서 봤을 때 3항 넘어가기 전에 1항에 뭐가 있냐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금지를 하는데 다만 그 밑에 뭐 여러 조건이 달린 차량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차가 뭐가 있냐? 1.5톤 이상에서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택배만 전용적으로 소형. 하는 그런 차량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제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법한 내용인데 노면 청소용 차량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노면 청소용 공무원분들이 차량이라 타고 하면 다니시는 그렇죠. 아.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청소용 차량이 굉장히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갖고 그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폐 운반하는 차량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폐기물뿐만 아니라 그 분유를 운반하는 차량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상 이제 분유를 운반하는 차량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축 분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분유하고 가축 분유하고는 이제 따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전부 다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최대 적시량 100톤 이상의 특수 화물 자동차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뭐 별도의 그 조건 없이 영업용 번호판을 또 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그 본인이 직접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총체적인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화물 자동차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예측을 하려고 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요소수 파동 때는 이제 뭐 중국에서 요소나 아니면은 요소수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와서 이거는 운행에 진짜 큰 차질이 있겠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예상이 됐었지만 이 화물 자동차 노란색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초에도 그랬고 뭐 작년에도 그랬었고 계속 번호판 계속 때려잡는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변경된 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왔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었고 다만 깡통은 이제 개판이죠 그냥. 뭘 하다 말고 정확히 하지도 않고 파악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 그 제가 예전에 원래 라이브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표준운임제랑 안전운임제가 또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화물 노조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화물차주 분들께서 이제 일을 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약간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노란색 번호판도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 비상계엄이 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상황을 뭐 내년도 가봐야 알겠지만
진짜 크게 뭐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번호판에 대한 오히려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개별 번호판의 시세나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변동이 올지는 내년도 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딱 끝났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지금 유효 기간이 또 따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1조라고 이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유효 기간이 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뿌리가 많은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지 뭐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또 보겠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제 6조도 이제 그 규제 재검토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뭐 이제 매 3년째 12월 23일마다 이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삭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아니면은 이제 또 한 번 더 혼란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증차를 하다가 증차가 더 이상 되지 않아. 그러면 그 번호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게 이제 시장에 풀리는 순간 그때부터 또 혼란이 이야기되겠죠. 그렇죠. 예전에 그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그 이제 사자 번호판이 좀 여러 가지가 풀렸었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아직도 개별 번호판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거 내가 사기당한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야기하듯이 아마도 이 번호판이 만약에 중간에 이제 증차가 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수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다뤄주시는 분들이 뭐 계시다면 이런 것들 뭐 후폭풍이나 이런 네. 것들도 생각을 하고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느 정도 찾아분도 계시겠지만 완전 초보이신 분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고자 하면 이 차주분들의 반응을 제가 좀 모아왔습니다. 좀 더 쉽게 간결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밑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지만은 관련 그 게시판들을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차주분들의 의견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분들도 계세요. 신기하게도 사업체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수 인력을 고용하거나 화주나 원청사와 계약을 통해 책임 운송하는 사업 방식이 물류 선진화나 운수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관계 지속을 위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영으로 들어가야 좀 직영에서 차를 말이 뽑고 맞나? 그냥 이제 약간 그렇죠. 사대보험 들어가는 근로자 방식으로 맞습니다. 하자는 뜻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근로자 고용 방식을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전환을 시키자라는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이라는 게 찬성 쪽 의견이고 반대쪽 의견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던가 이 현실성이 좀 고려되지가 않았다. 갑자기 너무 뜬금없다라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일부 그룹 물류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운송 물량 자체의 지금 현재 확보나 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다. 너네가 이거 제대로 알고 있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영이라고 내세워서 차량을 모집하고 기사 모집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찾아보면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고 직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이 물류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직영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걸 또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시고 대기업 화물 회사도 직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직영의 불합리한을 개선하지 않고 증차만 해준다는 건 운수회사의 영세화를 부추긴 행위다. 꽤나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좀 보기 편하시게 초보자분들 그냥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해놨어요. 이 고시안은 위스탁 관리제는 없애자. 직영제로 무조건 가야 한다. 근데 직영이면 증차를 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개정의 목적이 기존 대형 운송회사 그리고 화주 그룹사의 물류 자회사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밀어주기의 형식의 행정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보여왔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찬성하는 쪽도 맞습니다. 아예 틀린 말도 아니고 네. 반대하는 쪽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건지는 뭐 내년도 이제 초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대형 우종사라 하더라도 그 물량이 그만큼 없으면은 사실 증차하기가 부담되는 방향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직영으로 한다는 뜻은 차를 법인에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 정도의 구매력을 가진 원청이 과연 몇 군데나 될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대출이랑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끌어당겨서 뭐 차를 구입하는 원청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판이랑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자들한테 뭐 기사 고용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금액이 이제 지금 현재 일하시는 차주분들만큼 받을 수 있을지는 그거는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쪽 그 중에서도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서 번호판을 많이 받아내는 차. 네. 이런 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내가 빌리는 동안 내 거 같이 행동을 하고 분명히 추가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금으로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네네네. 이걸 신고를 한다고 해봐야 될까요?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게 처리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다. 저희랑 또 의견이나 아니면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으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야 이거는 좀 영상으로 만들만하다. 네.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만 하겠다라는 것들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전한 토론의 장이 좀 열려서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냥 건전하진 않을 거야. 또 막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정치 얘기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법이랑 정치는 붙어 있는데 나 요즘에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나 싶기는 해. 저는 이제 그냥 이 법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법이 과연 잘 만든 굉장히 법인지 중립적이군요. 아닌 법인지 예.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댓글이 절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 지금 깨끗하지 않다고 왜냐면 저도 달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미 운송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젤맨 팀장 이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